연료의 특징 공부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연소장치가 버너 같은 경우 이 중유를 사용하는 버너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연료 특징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뉘겠죠. 고체 연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특징이 첫째,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입이 쉽다는 사실 교재는 구입이 쉽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구입이 쉽다 이렇게 돼 있죠. 요즘에는 구입이 쉬운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체연료, 연탄 같은 거 판매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입이 쉬운 편은 아니고 가격이 싸다. 두 번째로는 품질이 균일하지가 못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불순물이 많고 이게 뭐가 많냐면은 불순물이 많다. 재가 되는 것이죠. 연료에서 불순물 그러면 연탄 말고 뭐 다른 성분을 섞었나? 그게 아니고 연탄 자체가 재가 되는 성분이 많은 거예요. 연료로서 봐서는 다 연소가 되어야죠. 왜? 연료의 뜻이 연소가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연소가 안 되는 것이 섞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가 되는 성분이 많은 거죠. 균일하지 않다. 즉 재가 많이 나온다. 그러죠. 세 번째, 완전 연소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연탄 다 탔잖아요. 타고 나오면은 재가 남잖아요. 그렇죠? 재가 남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낮다. 같은 개념이 완벽하게 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 액체 연료. 액체 연료는 대체 연료로 고체 연료와 비교하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 연소를 시키는 연료가 발전된 걸 보면 고체 연료를 주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기름으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도시가스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전에 것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죠. 전부터. 액체 연료는 여기에 비하면은 품질이 균일해요. 그렇죠? 네? 품질이 균일하고 그 다음에 연소율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연소 조절도 좋아요. 연소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세게 약하게 이런 소리죠. 연소 조절이 용이해요. 그런데 가장 연소 조절이 용이한 것은 기체 연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체 연료. 그리고 두 번째, 인화의 위험성이 있죠. 기름이기 때문에 인화의 위험성. 또 운반이나 뭐 취급 이런 것 자체로는 비교적 다 쉽죠. 그러니까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는 다 같이 운반이 쉽기 때문에 그냥 연탄은 쌓아놓으면 되는 것이고 액체 연료는 그냥 통만 있으면 돼요. 담아놓은 통만 있으면 돼요. 저장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고체하고 액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체 연료는 운반 저장이 불편해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빈 통만 있다고 해서 가스를 거기다가 담아줄 수가 없죠. 주유소에서 주유차가 와서 그냥 주입기만 떼고 이렇게 부어주면 되는 통이 아니죠. 가스는 압력 용기로 해서 밀폐된 용기로 안전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용기의 사용 연한이 넘지 않는 걸로, 부식이 안 된 걸로, 다 검사 통과한 걸로 그러한 용기에다가 특별히 담아야 돼요. 근데 기름 탱크는요, 집에서 쓰는 것은 여기 쓰든지 안 쓰든지 안색만 하면 되죠.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저장이 간편합니다. 인화 위험성 또는 역화가 될 위험이 커요. 석탄을 떼다가
연탄을 떼다가 그게 불이 역화가 됐다 이런 건 없는데, 기름을 떼서 도로에서 분사를 하는 경우는 화염이 속에 좀 꺼졌다든지 공기하고 밸런스가 좀 안 맞았다든지 미연소 가스가 채비했다든지 그러면은 거꾸로 어때요? 역화하거나 폭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좀 있죠.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단점, 최대 단점인데요. 가동을 중지하면은 보일러가 바로 식어요. 이것은 원래 보일러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죠. 그러니까 제일로 좋은 보일러, 꿈의 보일러는 저거부터 누르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순식간에 정상 온도와 압력이 됐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껐어. 껐는데도 1년 동안 안 식어. 이런 보일러가 있으면 꿈의 보일러.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원자력 보일러지. 예? 1년이 아니라 한 번 눌렀는데 몇 년 동안 식지도 않는다? 이건 원자력 보일러지. 그냥 보일러가 아니죠. 그건 이 가스나 뭐 기름 떼는 보일러가 아니에요. 그건 안 보일러예요. 따라서 그런 것은 없죠. 즉 보일러는 식으면 안 돼요. 왜? 가열해서 온수나 증기를 만들어서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바로 식는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근데 석탄은요, 연탄은요, 석탄이나 연탄 공급 안 했어. 공기구멍 막았어. 근데 속에서 어때요? 그것이 다 재가 될 때까지 계속 열을 뿜고 있죠. 바로 식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점은 고체연료를 떼는 것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동 분리 보일러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체연료. 기체연료의 최대 장점이 뭘까? 연소 조절이 아주 미세하게 용이해요. 집에 가스레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 끼는 것과 완전히 끄는 것 그 사이에 무한 단계로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은 공기비로 완전 연소가 용이해요. 적은 공기비로 과잉 공기를 덤으로 이렇게 적게 넣어서 완전 연소를 하기가 매우 쉽다. 그런데 폭발이나 이런 위험성 크죠? 그렇죠? 네. 어차피 여기 기체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스 자격증에서 말하는 무엇에 해당되는 거죠? 발생 가스죠. 발생 가스. 뭐 대표적으로 발생 가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기체연료는 세 가지 계열이 있어요. 그냥 도시에서 대단위로 공급하는 도시가스 종류, 그리고 특별히 액화석유가스 LPG, 그리고 석탄을 가공 원료할 때 발생하는 가스, 석탄 계열의 가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액화석유가스나 석탄계 가스 이런 것을 옛날에는 조합을 해서 도시가스 원료로 썼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도시가스 원료로 쓰이는 게 액화천연가스 LNG를 수입을 해와서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LNG를 수입한다. 자, 그 다음에 운반하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전용 용기가 필요해요. 전용 탱크가 필요해요. 이것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점.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도시가스 같은 경우 대단위라고 공급한다 그러면은 시설비가 비싸져요. 시설비가 비싸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게 더 나을 듯 싶어요. 이렇게
연료의 품질. 제가 이제 표시할 때 매우 우수, 네? 보통 안 좋다. 이렇게 할게요. 동그라미 두 개가 좀 그러니까 별표로 짱. 별표 짱. 네, 여기 이제 짱. 우수한 편. 보통.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워봅시다. 첫째, 품질이 균일한가? 연료의 품질이 균일하다는 것은 이걸 때도 똑같고 저걸 때도 똑같다 이거예요. 응? 어디 칠 때나 똑같다. 샘플로 채취를 해도 그냥 전체가 골고루 불순물도 없이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거체는 형편없어요. 또는 잘 가공하면은 보통 정도는 돼요. 거체는 잘 걸러내요. 불순물을 걸렀다고 칩시다. 액체는 우수해요. 액체는 아주 우수해요. 기체는 매우 우수해요. 짱이에요. 품질로. 그래서 이제 품질이 좋아야지 연소 효율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연소 효율. 그 다음에 완전 연소가 얼마나 잘 되느냐 알 수가 있어요. 연소 효율은 형편없어요. 고체는 사실은. 왜? 제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제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안 타는 것들도 많다는 거이기 때문에 발열량이 형편이 없는 거죠. 액체 아주 좋아요. 매우 우수해요. 어떤 경우는 완전 연소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기가 날 확률, 매연이 날 확률은 항상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중유를 가정한다. 기체연료 아주 우수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 위험 또는 인화의 위험성. 폭발 위험 이유 없음이에요. 없어. 알겠죠? 네? 폭발 위험이 전혀 없어. 뭐 거의 석탄 자체가 폭발한 건 아니고 석탄을 이렇게 연소 조절하려고 공기구멍을 막았는데 속에가 불완전 연소가 돼서 좀 미연소 가스가 가득 차 있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열받아서 폭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어도 석탄 자체가 연료 자체가 폭발한다? 이건 없어요. 알겠죠? 석탄이 폭발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액체 연료는 인화 위험성이 액체 자체가 바로 폭발하지는 않아요. 인화 불이 있으면 불씨가 있으면 불을 땡겨 와서 자기가 불이 붙는 거 그 인화라고 해요. 기체는 인화 정도가 아니에요. 뭐니요? 이것은 연소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총 10m를 초과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체를 누설야 된다면 폭발로 이어져. 인화가 아니고 폭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 다음에 시설비. 초기 시설비를 말합니다. 시설비는 이것은 저렴하다. 뭐 석탄은 시설비 할 것도 없어. 창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별다른 것은 공급장치도 필요 없어요. 기계식 스토브 같은 경우는 그냥 포크레인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액체 보통이에요. 이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체는 좀 시설비가 비싸고 폭발 위험이 있지만 나머지가 워낙 품질이 좋고 연소 효율이 좋아서 잘 타기 때문에 기체 연료를 요즘에는 많이 선호를 하죠. 자, 그래서 액체 연료 사용하는 거, 고체 연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기체 연료 사용하는 거, 종류는 조금 해줄게요. 연료 종류, 그렇죠? 네. 고체 종류가 석탄 종류, 목재 종류. 목재를 직접 나물 때는 보일러도 있겠지만 목재 톱밥이나
나무 찌꺼기인 것을 작은 필터, 이렇게 담배 필터 모양으로 이렇게 압착을 해서 가공을 한 펠릿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목재를 건조하면 구워놓으면 뭐가 된다? 숯이에요. 숯을 한자로 목탄이라고 해요. 목탄. 네. 나무로 만든 석탄, 목탄. 그 다음에 석탄을 구워놓으면 뭐라고? 포커스. 이런 종류가 연료의 종류이고요. 그래서 연료의 특징편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특별히 석탄에 대한 품질, 석탄의 품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는가. 석탄의 품질은 뭘로 나타낸다? 네? 연료비로 나타낸다. 이거 이제 적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석탄의 품질은 연료비로 나타내는데 연료로서의 가치가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을 설명을 했었죠. 땅속에 식물이 엄청 묻혀서 아주 깊은 곳에 묻힌 것, 고압으로 어마어마한 암석층으로 눌린 것은 엑기스로 참기름 쌓이듯이 박자진 것, 이런 것은 원유, 기름 종류고, 그냥 좀 적당한 데 묻혀 있다가 따뜻한 지열로 공기가 차는 벤체로 구워지면은 석탄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구워지면은 열에 약한 성분이 싹 날아가. 가연 성분 중에서 수소나 황 같은 경우가 많이 날아가고 가장 동작이 늦은 탄소만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연료비는 고정탄소 나누기 뭐라고요? 휘발유. 제가 되는 건 아까 했어요. 이 휘발유는 사실 주로 뭐냐? 황하고 수소하고 화합물이에요. 황하고 수소 화합물. 황, 수소 화합물이 대부분인데 그게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불을 붙이면은 매캐한 냄새가 나면서 불꽃을 일으키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불이 다 붙으면 연탄 같은 경우도 빨갛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연소가 되죠. 불꽃이 사그라들면서 전체로 빨갛게 되면서 그 성분은 고정탄소예요. 그러니까 고정탄소가 많을수록 석탄의 품질이 좋은 거죠. 그것을 연료비라고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만약에 12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 무연탄이라고 평가를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무연탄.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연료 사용하는 것은 뭐뭐 있었어요? 경질유,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이렇게 있었죠? 경질유는 등유나 경유를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질유는 중유를 사용하는데 A급, B급, C급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로 품질이 나눠져 있고 중유의 품질 A, B, C급은 무엇에 따라서 품질을 나누냐 하면은 점도, 얼마나 끈적거리느냐 이걸로 품질을 나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체연료는 말씀인 게 LNG 계열, LNG, 천연가스. 이 LNG는 액화 천연가스를 말하고 액화 천연가스를 주 원료로 해서 도시에 공급해서 가가호호 공급해서 사업을 해서 팔아먹는 가스가 뭐예요? 오시가스예요. 도시 땅파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LPG 계열이겠죠? 석유화학공으로 나오는 액화서입가스. LPG가 약자가 액화서입가스.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석탄 계열의 가스, 석탄계 가스가 있다고 그랬죠? 기체연료는 지금 종류가 LNG 계열, LPG 계열, 석탄계 가스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석탄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석탄. 그때 석탄의 성질 중에 점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결성. 점결성은 다른 말로 포크스화, 포크스가 되려고 한다. 포크스화성 이렇게도 부릅니다. 포크스화성, 점결성, 포크스화성. 이게 이제 포크스화성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포크스화성. 뭐 지구, 화성 이런 게 아니고 포크스화, 포크스가 되려는 성질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을 가열을 하면은
여러분 여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연탄불 처음에 붙일 때 연탄불을 붙이면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불꽃이 점점 세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연탄 밑에 장 이제 다 타고 나서 빼고 갈 때 보면요. 두 장 이렇게 빼보면 집게로 빼보면 가운데하고 이렇게 딱 보면은 윗장 아랫장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까맣게 뭔가 동글동글하니만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연탄 위아래장 붙어있는 경우 있죠. 이제 그럴 때 집게로 가운데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막 뜯어내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그렇게 연탄 사이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까맣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연탄이 붙어있으다. 이제 그런 성질인데요. 석탄 가열시 350도 부분에서 녹아 용융되었다가 다시 450도 부분에서 몇 도에서? 450도 부분에서 350도 부분 정도 되면은 녹았다가 450도 정도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굳어버리는 이러한 성질을 코크스 화성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코크스는 아니고요. 이제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카본 성분이 용융되었다가 연결돼서 뭉치는 거예요. 근데 코크스하고 석탄하고 큰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석탄은 불순물이 많죠. 그쵸? 그리고 연료 성분 중에서도 휘발분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 불을 붙이면 초기에 불꽃만 막 일으키면서 어지럽게 일으키면서 막 날아가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걸 아예 가만 속에 넣고 도자기꽃짓이 구우면 코크스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수분도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휘발분이나 수분이나 이런 것이 없이 코크스는 말 그대로 완전히 재가 될 수 있는 성분하고 고정 탄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크스에다 불을 붙이면은 불꽃이 안 나와요. 전체가 어때요? 파이어 갖게 되면서 완전히 숯불처럼 그렇게 불이 붙어요. 그리고 불 붙는 온도가 높아요. 불 붙는 온도가 높아. 일반 석탄에 비해서 코크스 상태가 되면은 불이 붙는 온도가 높아진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석탄은 바스라지잖아요. 가루 상태가 되죠. 덩어리 져서 깨면 코크스는 딱딱해요. 코크스는 어때요? 단단해진다. 그래서 연탄 사이에 이렇게 서로 위아래장 붙어 있을 때 보면 이게 단단하게 까맣게 연결되잖아요. 예, 그런 게 코크성질 코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크스 화성질, 코크스 화성이라고도 부른다. 이걸 정결성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석탄은 뭐가 많을수록 좋다고? 어떤 성분이? 네? 고정탄소가 많을수록 좋다. 그랬죠? 고정탄소가 많을수록. 근데 이번에 석탄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연료 성질 중에서 액체 연료나 기체 연료, 기름이나 가스로 들어가면은 탄소가 많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수소가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연료의 성분이 원소 분석하면은 CHS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이렇게 하는데 CHS 3개를 빼는 이유는 3개가 뭐이기 때문에 가연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소가 가능합니다. 연소가 가능한 성분 중에서도 주성분이 뭐냐? 탄소수소예요. 요 황은 있으나 마나. 왜? 열량도 가장 적게 나는데 공해의 요인이 되고 저온부식을 일으킵니다.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차라리 있는 이만 못해요. 예? 있는 이만 못해. 그래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몰라. 열량은 조금 내놓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래서 이 두 개가 주성분, 요 뒤로는 불순물로 속해요. 근데 이 두 개가 보면은 탄소는 잘 안 타는 것이에요, 성분이. 그리고 열량은 8,100kcal밖에 안 나와. 1kg당. 수소는 매우 폭발적으로 연소가 잘 돼. 수소 성분은 불완전 연소가 거의 없어요.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먼저 수소 성분이 연소가 되고 그 다음에 황성분, 그 다음에 뭐예요? 탄소 성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 속도가 수소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따라서
수소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좋아. 원래는. 왜? 잘 타고 열량도 34,000kcal 나오고 탄소보다도 약 4배 정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4배 정도 가까이 나오니까 엄청 좋은 거죠, 성분이. 근데 왜 석탄에서는 수소를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탄소만 갖고 이야기하느냐? 땅 속에서 오랫동안 지열에 의해서 열을 받으면서 꺼졌기 때문에 열에 약하고 잘 휘발이 되거나 잘 날아가거나 이런 성분은 어때요? 쏙쏙쏙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성분이나 수소 성분이 오래된 석탄이면 어때요? 안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황하고 수소하고 불안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얼떨결에 불안정하게 서로 간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휘발분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의 휘발분이 어때요? 흙틈 사이로 빠져나가서 없어진다. 그러면은 연기가 나지 않는다. 네? 이런 게 성분이 줄어들고, 그리고 남아있는 거 뭐예요? 공자기들이 오전 탄소 성분만 그 자리에서 못 도망가고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석탄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석탄은 오히려 품질이 어때요? 이제 제대로 된 석탄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이제 된장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오래돼서 제대로 한번 묵힌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발효가 제대로 된 거. 그래서 그렇게 고전탄소 휘발분 나눠보면은 12 이상 정도, 12배 이상 정도 비율이 되면은 연기가 나지 않는 고급 석탄이 된다, 무연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밑으로 돼 있으면 어때요? 네? 유연탄, 반무연탄 그렇게 말하고요. 연료비가 한 7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연기가 심하게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7에서 12 사이 정도가 되면은 완전한 무연탄도 아니고 유연탄도 아니고 반띵한 거야. 네, 반무연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유연탄은 7 이하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다고? 7 이하로 떨어지면 뭐라고 한다고요? 유연탄. 유연탄이 뭐예요? 유연탄. 연탄이 있다? 무연탄은 연탄이 없다? 그게 아니고 탄은 석탄이란 말이고 연은 연기라는 말이에요. 연기. 그리고 뭐예요? 유는 있다. 그러니까 태우면 연기가 심하게 나는 석탄이다 이런 소리고, 무연탄은 태우면 연소를 시키면 연기가 안 나는 석탄이다 이런 소리. 어떤 거이 좋아요, 석탄? 무연탄이 좋죠. 얼핏 봐도 왜? 연기가 안 나고 깨끗하잖아요. 그쵸? 고전탄소도 많고 빨갛게 오랫동안 탄다는 특징이 또 오랫동안 탄다. 자, 그래서 그걸 연료비라고 그랬었고요. 그러면은 고전탄소량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 석탄에서 고전탄소량이 많으면은 첫째로는 열량이 많이 나와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휘발분이 줄어들어요. 고전탄소가 많이 남아있다 그 말은 휘발분이 이미 많이 어때요? 날아가서 오랫동안 꺼졌다. 땅속에서 오랫동안 석탄이 진행됐다 라고 하는 거죠. 휘발분이 감소가 되고요. 네, 같은 말로 연료비가 어때요? 연료비는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유연탄에서 반무연탄, 무연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이 붙는 온도가 올라가요. 불이 붙는 온도.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착화 온도가 증가해. 착화 온도가 증가. 왜 그럴까? 탄소는 불을 잘 안 붙는다고 그랬죠. 이게 제로 동작이 느려요. 근데 이게 많으면 불이 진짜 안 붙어. 그러나 붙으면 오래 타. 근데 연기도 안 나. 그러면은 수소나 황성분은 어떠냐? 폭발적으로 탄다? 연쇄적으로 성냥 타듯이 후루룩 탄다? 황은 성냥 제로라고 그랬죠.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불안정한 화합물, 이런 것은 대부분 휘발분이 되는데, 휘발분 성분은 불만 되면 금방 불이 붙어. 불이 붙는 온도가 낮아요. 대신에 휙 날아가 버려요. 불꽃만 되고 그냥 요란스럽게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그렇잖아요. 먹자 그러면 그냥 해놓고 먹자 해놓고 자기도 쏙 빠지고 그냥 초반에만 연장만 질러놓고 그런 경우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경우에 친구들이 휘발분이다.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얼떨결에 남아가지고 계속 진드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 그 사람들이 뭐냐? 고전탄소에. 군대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동작 빠르게 눈치 빠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얘는 남아가지고 지들이 계속 끝날 때까지 붙잡혀서 나머지 잔업까지 다 해야 돼. 예, 그게 고정탄소. 착화 온도가 올라간다. 높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울러서 타는 속도가 어쩐다? 예? 연소 속도, 타는 속도 자체가 어쩐다? 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느려진다고? 느려진다고. 이 말은 느리게 탄다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천천히 진들하게 불 빡빡 내면서 탄다 이런 소리.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불꽃이 짧아져. 불꽃의 길이가 짧아져요. 고정탄소가 많을수록 화려한 불꽃이 안 나와. 석탄을 뗄 때. 석탄을 뗄 때 위에 막 불꽃이 올라오는 게 탄소량이 많을수록. 그래서 결국에는 고정탄소가 거의 100%에 가까우면 휘발분이 거의 0%에 가까우면 이게 무슨 말이냐? 휘발분을 싹 없애버린 거죠. 인공적으로 포크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불꽃이 어때요? 없이 연료 전체가 빨갛게 되면서 전체가 타는 거예요. 그게 표면 연소라고 합니다. 숯과 똑같아요. 숯. 근데 숯도 잘못 보는 것은 조금 어때요? 품질이 안 좋은 것은 불꽃 엄청나게 나죠. 끓음 엄청나게 나죠. 근데 제대로 된 참숯은 어때요? 막 끓음 나고 막 불꽃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번 불 붙으면 전체가 빨갛게 돼서 속이나 밖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빨갛게 타잖아요. 그죠? 네, 포크스도 똑같아요. 석탄도 마찬가지로 고정탄소량이 많을수록 그렇게 불꽃이 짧아지는 성질이 휘발분이 많으면 어때요? 휘발분이 많으면은 불꽃이 오히려 길어져요. 휘발분이 이렇게 거기에 날아가면서 거기에 증발되면서 거기에 불이 붙어서 이게 불꽃 모양이 되기 때문에 불꽃이 길어진다. 휘발분이 많아요.